안녕하세요. 찔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진 종토입니다. 중국 증시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국경절 연휴로 휴장했고요.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0월 9일, 지난주 금요일은 상해종합지수가 1%대 상승 마감했고, 이어서 오늘 10월 12일 월요일도 강세를 보이는데요. 지금 장중 상해종합지수가 2%대, 심천이랑 CSI 300지수도 다 2%대 상승 중이고, 업종별로 상승폭이 큰 게 건설기계, 항공우주, 주류 반도체, 컴퓨터 하드웨어, 석유화학, 보험, 귀금속 등이 있고, 그 외에 헬스케어, 중형기계, 증권, 정밀화학, 바이오, 자동차 등도 3%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은요, 제가 지금부터 정기적으로 중국 주식 업종별로 대표 종목들을 쭉 좀 체계적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 중국 증시 즉 상해와 심천거래소에 상장한 종목이 4,000개가 있고, 홍콩 증시에 상장한 3,000개 가까운 종목 중에 한 1,000개는 또 중국 기업이고,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또 250개가 있고, 그러면 중국, 홍콩, 미국에 상장한 종목만 합쳐도 5,000개가 훨씬 넘거든요. 그럼 우리는 한국에서 해외 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다 자세히 볼 수 없고, 아무래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특정 종목 하나만 계속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종목이 속해 있는 그 음식료나 또는 특정 업종의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대표주들을 쭉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한국 증시와 좀 많이 다르게 업종별 시총 비중이 엄청 다르거든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IT 쪽이 가장 높고, 중국은 금융, 부동산, 시크릿컬, 전통산업도 있고, 음식료나 주류, 그 시총 비중이 한국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업종은 음식료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14억이라는 방대한 소비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음식료 종목의 특징이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죠. 중국 증시에 상장한 음식료 관련 종목이 한 7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16개를 선별했거든요. 16개 종목은요, 중국 현지의 중국 주식 투자자라면 상식적으로 다 잘 아는 종목이에요.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수많은 종목을 볼 때 우리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주식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어떤 종목을 보고 이거는 들어본 적 없는데 생소한데, 그런 느낌이 많이 오실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 현지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으로 아는 종목들이에요. 마치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농심, CJ제일대당, 동문, 풀무원, 롯데푸드 이런 종목처럼 중국인 현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종목 정도는 음식료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시간 관계로 어떤 한 종목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할 수 없고, 오늘은 세부 분야별로 이런 대표 종목들이 있고, 이 종목은 어떤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지,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 주가 흐름만 쭉 빨리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게요. 한 가지 참고로, 한국의 음식료 종목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농심, CJ제일제당, 오뚜기, 동원, 풀무원, 롯데푸드, 오리온, 하림 등이 많잖아요. 특히 농심이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거의 모든 음식료를 다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조금 다른데,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참고로 중국 국토 면적은 한국의 95배예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어떤 한 음식료 기업이 만약 모든 품목을 한다면 오히려 경영이나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익성이 떨어지는 경우만. 그래서 중국은 보통 음식료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조미료만 만들고, 이 회사는
던육만 만들고, 요 회사는 견과류만 만들고, 이 회사는 또 뭐 소시지만 만들고,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제품이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 100%다.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 5천만 명이 100%면 5천만 명이잖아. 근데 중국은 예를 들어서 시장 점유율 1등인데 10%다. 그러면 14억 중에 10%라면 1.4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장 규모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 한국적인 기준으로 수평적으로 중국 시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중국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모든 종목을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개방 안 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정기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가급적 외국인 개인도 직접 매매 가능한 종목 으로 범위를 설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외국인 개인이 직접 매매 불가한 종목이더라도 그 업종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꼭 알아야 할 종목이면 제가 표기를 할 거예요. X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16개 종목은 다 외국인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개인도 직접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첫 번째 종목은 산全食品 삼전식품 종목 코드 002216. 참고로 여기 SZ는 심천거래소, SH는 상해증권거래소, HK는 홍콩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산全食品 삼전식품 종목 코드 002216. 이 종목은 중국 냉동식품 쪽에서는 절대적인 1등인데요. 삼전식품의 대표 제품을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좀 먹었는데 냉동식품,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먹는 간편식, 그리고 어린이들이 먹는 탕圆. 냉동 만두든 탕圆이든 그냥 끓는 물에 몇 분 삶으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요거는 전자레인지. 만두도 다양하게 어린이용으로 조금 예쁘게 귀엽게 만든 냉동 만두도 많네요. 탕圆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색깔별로 없었는데 그냥 하얀색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 후에 점점 디자인이나 그런 걸 점점 추구하게 되거든요. 삼전식품의 주가를 보시면 이게 2018년 1월, 19년 1월, 20년 1월, 18년까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2019년부터 쭉 안정적으로 오르다가 2020년은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소비주 중에서도 필수 소비에 해당되는 이런 음식료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황상황, 황상황식품 종목 코드 002695인데요. 이 육제품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나눈 양고기 등으로 나누는데 요 황상황식품은 오리고기 가공식품 쪽에서 1등이에요. 이게 딱 느낌이 오시죠? 오리고기로 만든 간편식인데 저는 중국에 있을 때 가끔 먹었어요. 그 외에도 오리고기로 다양하게 제품이 나오죠. 오리고기 외에 뭐 소고기 제품도 있는데 중국인들에 있어서는 역시 황상황이라고 하면 오리고기라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황상황 식품의 주가를 보시면 2018년에 쭉 하락했고 2019년, 20년.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음식료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볼 때 대부분이 9월 첫 주부터 확 이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거예요. 이거는 올해 1월부터 중국 국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필수 소비 종목인 이런 음식료 종목이 부각되면서 연초부터 8월까지 쭉 급등하다가 음식료 업종이 9월 첫 주 후반부터 드디어 확 이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음식료 업종은 거의 다 이런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종목은 쌍회发展, 쌍회 발전, 종목 코드 000895. 이 회사는 주로 돼지고기 가공식품인데 소시지, 햄, 간편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요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소시지, 햄, 그냥 아주 무난한 이런 가공식품이 있고 이렇게 어렸을 때도 쌍호의 소시지를 제가 많이 먹었어요.
쌍회 발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마찬가지로 올해 음식료 업종이 많이 올랐어요. 네 번째 종목은 후링짜차이, 불응자채인데 중식당에 가면 한국의 중식당에 가면 그 누런색으로 짜차이가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종목 코드 002507. 이게 너무 보잘것없게 느낄 수 있지만 중국에는 14억 인구라는 시장이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후링짜차이, 불응자채의 주요 제품을 보시면 다양하게 한국의 반찬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다양한 장아찌 이런 제품들이 있죠. 불응자체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마찬가지로 9월부터 이익 실현이 나왔죠.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은 해천미업, 하이티안웨이의 해천미업 종목 코드 603288인데요. 중국 조미료 업체 중에서는 절대적인 1등이죠. 그리고 조미료도 뭐 간장, 굴소스, 식초, 양념장, 맛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천미업 같은 경우는 매출의 60%가 간장이고 30%대가 굴소스고 나머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조미료예요. 해천미업의 주요 제품을 한번 볼까요? 간장, 굴소스 이게 한국은 아무래도 볶음 요리보다는 찌개나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중국은 볶음 요리가 기본이니까 저도 요리를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이 굴소스를 넣어서 볶으면 웬만하면 거의 다 맛있거든요. 그리고 해천미업은 간장이 매출의 60%를 차지하지만 수익률은 이거는 수익성은 그냥 무난하고 요 매출이 30%대를 차지하는 굴소스가 수익성이 높거든요. 요게 돈이 돼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양념장, 식초, 맛술, 이거는 닭고기 다시다, 참기름, MSG, 음료수도 하고. 근데 간장이랑 굴소스가 가장 메인이에요. 해천미업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꾸준히 올랐네요. 이어서 여섯 번째 종목은 해천미업과는 공통점이 있는 종목인데요. 치안허웨이의 천화미업 종목 코드 603027 마찬가지로 조미료 기업인데 이 회사는 간장이랑 식초 위주로 해요. 해천미업은 간장이랑 굴소스, 식초도 하지만 비중상으로 천화미업은 간장이랑 식초 비중이 높아요. 천화미업의 주요 제품들을 한번 보면 요거는 프리미엄 간장, 요거는 간장이고 요거는 식초, 요거는 레몬 맛 식초네요. 그리고 맛술도 있고 간장이랑 식초 위주로 하는 기업이에요. 천화미업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2019년 좀 오르고 2020년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이 올랐죠. 일곱 번째 종목은 안치酵모, 안기효모 종목 코드 600298 빵이나 뭐 다양한 식품을 만들 때 효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중국 식품용 효모 쪽에서는 절대적인 1등인데 안기효모는 빵이나 이쪽에 들어가는 효모 쪽에서는 절대적인 1등입니다. 주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2019년, 20년 마찬가지로 9월 첫 주부터 이익 실현이 쭉 나왔고요. 차차식품, 차차식품 종목 코드 002557 저도 어렸을 때 명절이나 모임 때 많이 먹었는데 이 회사는 해바라기 씨랑 견과류 위주로 하는 기업이에요. 차차식품의 주요 제품을 보시면
중국인이라면 요 차차식품 빨간색 포장으로 된 해바라기 씨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요런 포장들은 그 후에 나온 거고요. 이게 가장 오리지널이에요. 명절이나 그 모임 때 뭐 딱히 먹을 거 없으면 이 차차 해바라기 씨를 까면서 TV를 보고 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뭐 간식. 네, 가장 메인이랑 매출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해바라기 씨예요. 차차식품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2018년, 19년, 20년. 이어서 9번째 종목은 무유an股份 먹원식품 종목 코드 002714. 아까 그 황상황식품은 육제품 중에 오리고기 가공식품 중에 1등이고 쌍회발전은 소시지, 햄 요런 쪽이 1등인데 먹원식품은요 돈육 관련 밸류체인을 풀로 갖고 있는 회사예요. 먹원식품은 돼지고기 쪽인데 돈육 산업이 아주 방대하지만 워낙 영세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산업 집중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요. 이 먹원식품은 사료부터 양돈, 뭐 도축, 가공까지 그리고 도매, 소매, 그 최종 소비자까지 이 돈육 산업이랑 관련된 이 완전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먹원식품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2018년까지는 2019년 또 돈육은 주가를 볼 때 또 꼭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중국 국내 돈육 가격이잖아요. 그 돈육 가격이라는 것도 일정한 사이클이 있는데 뭐 3, 4년을 하나 사이클로 그래서 요 시점부터는 중국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코로나 영향이 있으니까 중국인들이 볶음 요리를 많이 먹고 볶음 요리에 돼지고기 많이 들어가고 물론 중국인들 소고기, 양고기, 뭐 닭고기, 오리고기 다 많이 먹어요. 근데 절대적인 비중에서는 돼지고기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어서 10번째 종목은 다오리 면bao, 다오리 베이커리. 요거도 어렸을 때 저희 집 근처에 그 체인점이 있었는데 많이 사 먹었어요. 종목 코드 603866. 지금 중국 시장은 뭐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도 많이 들어왔지만 순수 중국 로컬 오리지널 중국 베이커리 브랜드는 다오리 면바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다 했지만 요즘은 대도시보다는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 이렇게 확장되어 있고요. 다오리 베이커리의 주요 제품을 한번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베이커리, 빵이나 베이커리 그리고 중국은 추석 때 월병을 먹잖아요. 동그랗게 만든 월병. 그래서 항상 다오리 베이커리는 명절 때 되면 이런 선물 세트를 많이 출시해요. 다오리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2018년, 19년, 20년. 그리고 이어서 11번, 12번 종목은 항상 같이 보는 게 좋은데요. 하이디라오는 들어보셨죠? 한국에도 한 5개인가 6개 매장이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큰火锅 전문점이고 이 마찬가지로 火锅 산업은 전국적으로 아주 방대하고 역사도 길고 많은 사람들이 자주 먹고 그렇지만 산업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중국의 火锅 전문점 중에서 시장 점유율 1위가 하이디라오인데 1위인데 3%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점점 산업화 집중도가 높아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하이디라오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직영점 위주로 해요. 직영점이 900개가 넘고 최근에 제가
친한 친구 3명이랑 총 4명이 가서 하이디라오에 가서 먹었는데 저희가 술을 안 마시고 그냥 호거만 먹었는데 4명이서 한 2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요 호거 전문점은 약간 가격대가 있는 이런 브랜드예요. 홍보 영상을 한번 볼게요. 我的热情好像一把火，燃烧了整个王国。一起看海底捞，一起海底捞，一起看海底捞，一起海底捞，一起看海底捞，一起海底捞。我们的生活就像海底捞，热情似火，一起嗨，海底捞。 하이디라오가 왜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한자만 보면 바닷속에서 뭔가를 건져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천성 출신인 이 창업자 부부가 그 부부가 사는 곳에 그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잖아요. 하이디라오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노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부가 창업자 부부가 사는 그곳은 이 하이디라오가 여기서 이겼을 때 지방 사투리가 이 하이디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겼으니까 돈을 번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하이디라오를 지었고 하이디라오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2018년에 상장했고 2019년 20년 근데 앞서 그 한 10개 정도 음식료 종목은 2019년에 이어서 2020년도 연초부터 쭉 올랐는데 이 하이디라오 주가를 보면 상반기에 거의 박스권에서 왜냐면 그 음식료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하이디라오는 100% 오프라인 매장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그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적어도 상반기는 나가서 외식하는 걸 꺼려 하잖아요. 그리고 2분기 특히 4월부터 하이디라오 전국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거의 다 오픈됐지만 그래도 다른 음식료 종목에 비해서는 이런 외식 산업은 상반기에는 많이 주춤했었죠. 그리고 이하이국제는 원래 이 회사가 없었는데 하이디라오가 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신선한 식재료, 두 번째는 매력적인 국물 소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 회사가 없었는데 하이디라오가 첫 번째 매장 100개, 200개, 900개 이렇게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예 이 창업자가 호거 전용 조미료 회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처음에는 매출의 대부분이 이 하이디라오에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소스 그런 걸 했는데 점점 중국의 호거 산업이 산업화되고 점점 현대화되니까 지금 이 이하이국제의 매출 구성 중에 반은 하이디라오에 납품하는 거고 반은 하이디라오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은 조미료이긴 한데 호거 전용, 중식용 이렇게 요게 비중이 가장 크고 또 한 가지 차별화된 점은 이하이국제가 자체 가열식 호거 간편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라면 같은 경우는 적어도 물로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체 가열식은 옛날에 미국 군대에서 만든 건데 야외에 나갔을 때 물 끓일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많으니까 그게 물만 부어 넣으면 자체로 가열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건데 중국도 점점 1인 가족도 많아지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게 한 4년 전에 이미 출시한 건데 그 출시한 후에 이미 인기가 많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하이국제의 대표 제품들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게 이하이국제가 하이디라오에서 나온 회사라서 그 양사가 계약을 했는데 이하이국제는 영구적으로 이 하이디라오라는 로고를 이하이국제의 모든 제품에 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하 국제라는 회사가 만든 거지만 그냥 중국 소비자들은 이거는 하이디라오 거다 이렇게 인식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즘 한국에서도 인터넷에서 많이 살 수 있는데 그냥 집에서 식재료를 사서 이거 하나를 그냥 끓는 물에 부어 넣으면 그냥 바로 되는 거죠. 호거 전용 조미료. 뭐 아주 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카레 맛도 있고 버섯류 여러 가지 또 이 맑은 탕도 있고 여러 가지 조미료가 있죠. 호거 전용. 그리고 요거는 중식 전용인데 뭐 요리를 못하는 귀찮은 사람들은 어떤 요리를 할 때 요거만 확 한 번만 넣으면 요리 간편하게 되는. 그 외에도 다양한 조미료가 있죠. 그 요게 자체 가열식 호거 간편식인데 몇 개월 전에 제가 중국에서 올 때 요거를 갖고 왔어요. 동료들한테 시식해 보려고. 그래서 이게 그냥 혼자서 먹기에 그리고 뭐 굳이 호거 전문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맛별로. 이하이국제의 주가를 볼까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매출 중에 하이디라오 같은 외식업체에 납품하는 쪽은 좀 매출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지만 반대로 온라인 또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호거 간편식, 호거 전용 조미료, 가정용 조미료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나서 올해도 이어서 천미식품도요. 천미식품이라는 종목을 볼 때는 요 이할국제랑 또 같이 봐야 돼요. 이할국제가 호거 전용 조미료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 천미식품도 마찬가지로 호거 전용. 간단히 말하면 호거 전용 조미료 1등은 이할국제고 2등은 천미식품이에요. 물론 이할국제가 절대적인 1등이고 천미식품은 후발주자긴 한데 좀 급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호거 전용 빨간탕, 호거 전용 조미료 중에서는 얘네 두 개 종목을 같이 봐야 돼요. 천미식품의 주요 제품을 보면 이렇게 업체에 납품하는 호거 소스도 있고 가정용으로 간편하게 포장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집에서 그냥 식재료 내가 원하는 식재료를 사서 이것만 하나 부어 넣고 하면 되죠.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항상 맑은 탕, 하얀 탕을 먹는데 주변 친구들은 요 허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사람 취향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천미식품의 허거 전용 조미료. 저도 저번에 중국 다녀올 때 친구가 부탁해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사왔거든요. 요거는 중식 볶을 때. 아까 이해국제랑 좀 공통점이 많다는 느낌이 들죠? 천미식품의 주가를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020년 마찬가지로 그래서 호거 관련 종목은 요 하이디라오, 이하이국제, 천미식품을 같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 유제품 톱 3가 있는데요. 1등은 1위股份, 1위 시럽그룹, 600887 유제품. 그냥 분유, 우유, 요구르트, 그냥 유제품이랑 관련된 건 다 해요. 2위는 먹녀股份, 멍우 또는 먹녀, 종목 코드 2319. 3위는 광명乳业, 광명유업. 상해 쪽에 강점을 갖고 있죠. 600597 유제품. 이게 옛날에는 먹녀구펀가 없었는데 먹녀구펀의 창업자이자 회장이 원래는 이리시럽그룹 출신인데 30대 후반에 벌써 이리시럽그룹의 부회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 후에 경영진들의 어떤 그런 싸움 때문에 나갔고 창업해서 먹녀를 만들었는데 10년 만에 중국 유제품 2위가 된 거예요. 그 광명유업은 요 1위랑 먹녀는 전국적인 그런 브랜드라면 광명도 물론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상해 쪽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상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리시럽의 홈페이지를 보면 뭐 액상으로 된 유제품도 있고 분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치즈, 뭐 건강 음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는 다 인기 있는 여자, 남자 배우 아이돌들이 많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광고 모델들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점점 그러니까 이리시럽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유제품 국민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후에는 여러 가지 프리미엄 제품도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요거 아모시는 프리미엄으로 나왔고, 먹료도 가장 큰 경쟁사죠. 브랜드도 이렇게 많아졌네요. 요게 프리미엄 브랜드. 그리고 광명유업은 마찬가지로 제품 자체는 비슷비슷해요. 우유, 뭐 요구르트, 분유 다양하게 있고요.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리시럽의 주가는 2018년, 19년, 20년. 몽우는 홍콩에만 상장돼 있어요. 2017년, 18년, 19년. 광명유업은 중국에 상장돼 있고, 마찬가지로 올해 8월까지 쭉 오르다가 9월부터 이익실은 쫙 나오고. 오늘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중국 주식, 그러니까 중국이랑 홍콩이랑 미국에 상장한 거를 제가 중국 주식으로 표현할게요. 중국 주식 중에서 음식료 중에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종목을 이렇게 1번부터 16번까지 쭉 다시 한번 삼전식품은 냉동식품 중에 1등, 황상황은 육제품 중에 오리고기 간편식, 쌍회발전 소시지 햄, 부릉자채 짜차이 반찬, 장아찌, 해천미업 조미료인데 간장 굴소스 양념장, 천하미업은 조미료인데 간장 식초 비중이 높다. 안기효모는 빵이나 식품용 효모 중에 1등, 차차식품은 해바라기씨 견과류 중에 1등, 먹원식품은 돈육 밸류체인 풀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1등, 다올리 베이커리는 중국 완전 오리지널 로컬 베이커리 중에 1등, 하이디라오는 호거 전문점 1등, 이하이국제는 호거 전용 조미료, 중식용 조미료, 자체 가열식 호거 간편식 1등, 천미식품은 이하이국제와 경쟁하는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호거 전용, 사천 요리용 이런 조미료. 그리고 유제품 3종목은 이리시럽, 몽우, 먹료, 광명유업. 오늘은 그냥 간단히만 상식, 기초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렸고요.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든 안 하든 지금부터 중국 주식을 공부하고 싶다. 조금씩 접근하고 싶으면 이 업종도 음식료 소비도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또 플랫폼 기업이 있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는 또 중국 시총에서 10%나 되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만 해도 30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테크주는 또 5G, 클라우드, IDC, 뭐 인공지능, 반도체, 디스플레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전기차 메이커, 배터리 소재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 또 지금은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는 또 수소차 관련 종목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정기적으로 특정 종목도 좋지만 업종별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종목들을 이렇게 간단히 쭉 설명드린, 그리고 중국 종목에 직접 투자하든 안 하든 이제 어떤 업종의 흐름이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계속 상승세에 있고 뭐 횡보세에 있고 하락세에 있다,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주식을 지금부터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음식료랑 관련해서는 요 16개 종목은 적어도 관심 종목에 넣어야 돼요. 그럼 매일매일 보면 소비주 중에 음식료가 가고 있냐, 어떤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정기적으로 소비,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뭐 테크 등등 업종별로 꼭 알아야 할 종목 정도는 제가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은 이미 한국 시간 4시에 장 마감했는데 오늘은 상해종합지수가 2.6%, 심천성분지수 3%, CSI 300 지수 3% 상승했네요. 네, 지금까지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